안녕하세요. 잘될쌤입니다. 앞전에 게시판에서 안내드렸듯이 오늘은 본봄톡이라는 제목으로 돌봄 선생님을 초대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을 하고 우리의 이야기로 공감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도 첫 번째 본봄톡 초대 선생님을 모셔서 무척 떨리는데요. 오늘 초대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함께 공감과 소통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봄톡 게스트 선생님의 고정 질문은 5가지입니다. 돌봄교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업무의 고충과 또 장단점, 기억나는 돌봄 학생이 있는지, 돌봄 전담사라는 직업의 나의 만족도, 돌봄 전담사라는 직업의 아쉬움이나 또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이렇게 5가지로 뽑았고요. 앞으로 선생님들의 다양한 답변이 공유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답변을 위해서 댓글로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고정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 속에서 제가 자유롭게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도 편안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대 선생님의 이름은 우리 실명보다는 채널 닉네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대 선생님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초대 선생님은 두둥실 선생님이십니다. 와!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된쌤의 채널인 초등돌봄 실무의 모든 것의 첫 번째 게스트 선생님으로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관심 갖고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초등돌봄 전담사 두둥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첫 번째로 초대가 되어서 너무 기쁨이 아주 큽니다. 만족도가 높아요, 지금. 저도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가기 위해서 고정 질문을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돌봄 교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실까요? 선생님 4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저는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학생들의 약간 코로나의 공포감과 그리고 약간 저 역시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공포감이 좀 심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나름 돌봄 교실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즐거움이 또 있다는 점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코로나 때와 또 다른 즐거움이 또 있어서 네, 그런 점이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코로나 때 네. 선생님이 또 근무하셨을 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을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네. 업무를 해봤던 업무에 고충과 또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 돌봄교실 지금 제가 실무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속에서 해봤던 업무는 어떤 것이고 또 해봤던 업무 중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또 장단점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공감이나 같이 정보가 공유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저는 3월달부터 입사가 아니고 9월달부터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 그 앞전에 하신 선생님은 또 제가 그대로 업무를 이어받았지요. 그때가 대부분이 저희 업무는 간식과 급식 위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는 간식을 실시하지 않아서 방학 중 중식만 제가 업무 처리를 했고요. 근데 또 차이점이 작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돌봄 교실의 업무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간식 업체 선정, 중식 업체 선정 등 제대로 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업체를 선정하는 좀 과정이 약간 힘이 들기는 했었고 좀
뭔가 머릿속에서 좀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그 전년도에 돌봄 부장님이 하신 업무를 보고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자 네,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업무가 넘어오면서 좀 네. 힘들었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죠. 선생님이 그러면 급간식 업무에 네.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업무가 전체 넘어오면서 선정이랑 이런 걸 제대로 이제 업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돌봄 선생님들께 좀 정보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이제 선정하시고 급간식에 대한 업무를 하시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어떤 거를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전년도에 하신 돌봄 부장님이 아주 좀 되게 체계적으로도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빠뜨리지 않고 우리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좀 그걸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고충이라고만 할 수 있는데 하나 바꿀게요. 저희 고충을. 네. 저희는 학교 자체 내에서 방과 후 소위원회 위원들이 형성이 되었고 저희가 간식과 중식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방과 후 소위원회 위원들을 네, 학교 자체 내에서 모셔놓고 선정회를 했거든요.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점이 약간 내가 혹시나 이 선생님한테 하나의 업무를 더 주는 것은 아닐까? 좀 말을 어떻게 좀 잘 해야지 좀 협조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약간 네, 고민이 되기도 했지요. 네. 맞아요. 협조를 구하는 업무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 급간식 업무할 때 다른 선생님들에게 줄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팁은 저희 대부분 수의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저희가 계약 요청을 내부 기한을 올릴 때 수의 계약 요청 사유서라는 것을 올리거든요. 아마 이런 자료는 잘 됐음께서 아마 중간중간에 화면을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수의 계약 요청 사유서를 전년도 거 자료를 살펴봐도 이미 뭐 담당 교사나 교감 선생님이 다 사인을 해서 스캔 든 것만 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또 제가 찾아야 한다는 점이 약간 힘이 들었고요. 네, 저희 작년에 2022년 1월 11일 공문으로 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그런 관련된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침 파일 3번에 보면은 178쪽에 요청서가 있어서 네, 그 자료를 이제 네, 찾아가지고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었지요. 네네. 제가 급간식 업무에서 수의 계약 관련해가지고 올려드리긴 했는데 자세한 문서는 올려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두둥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제가 이 관련해서도 178쪽을 찾아가지고 상세하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제가 넣어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 하나 좀 조심스러운 게 모든 학교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아마 좀 행정실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교감선생님하고 좀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업무를 또 진행하시면 더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둥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영상에서 업무를 보여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별 업무하는 방식이나 그런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내부 협의를 꼭 통해서 업무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하나 더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 급식과 간식을 하면서 좀 많은 일을 배워서 기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하나의 고충을 또 생각을 하자면 매달 이제 패턴이기는 하지만 뭐 나이스상의 급간식 메뉴를 올리고 뭐 품위 일을 하고 징수 기한, 환불 기한 모든 이런 게 네, 많이 번거롭기는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하실 때 근데 그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면 보존시 기록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이제 그런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자칫 뭔가 마음이 해이해지면 하나씩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꼭 달력에 체크하시고 알람 놓고 설정하셔가지고 빠뜨리지 않게 네, 잘 해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은 팁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두둥실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직접 업무를 작년까지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급간식 업무를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기억나는 혹시 돌봄 학생이 있는지 이름은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네, 제가 처음에 제가 9월 달부터 입사를 여기 신규를 발령을 받아서 들어봤을 때 이미 돌봄 교실 학생들이 저와 처음부터 같이 하지 않고 기존인 선생님하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좀 힘든 친구들이 좀 기억에 남기는 해요. 자칭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맞아요. 약간 좀 뭔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친구들하고도 저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안정감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힘이 들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저와 또 이제 마음이 또 잘 맞아서 또 잘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기억에 남고 또 그 친구가 가끔씩 돌봄 교실에 찾아올 때 뭔가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학생이 이제 생각이 나서 찾아오는 게 아닐까.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요? 네. 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돌봄 전담사라는 직업의 나의 만족도. 만족도를 제가 100점 만점 중에서 점수를 주자면 저는 한 80점을 주고 싶고요. 일단 돌봄 교실은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저희 반을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저희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저희 1년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게 좀 흥미롭고요. 그리고 저만의 공간이 있어서 그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행정 일을 다 맡게 되었는데 행정 업무를 잘 했을 때 또 거기서 오는 또 만족감도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저는 80점을 주고 싶고 20점은 아마 5번째 질문하고 좀 약간 부족한 게 좀 연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바로 5번째로 돌봄 전담사의 직업의 아쉬움이나 또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20점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학교마다 좀 학교장 재량으로 이제 펼쳐지는 일들이 좀 많아서 약간 통일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체계가 아직 안 잡혀 있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6시간 근무하는 돌봄 전담사인데 방학 때 초과 근무를 써서 학생들을 봐야 하는 점이 당연히 학생의 소요가 있으면 저는 돌봄 제가 초과 근무를 써더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과 근무를 쓰므로 인해서 오는 좀 약간 불편함도 있거든요. 저희 휴게 시간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리고 약간 학교 자체 내에서 뭔가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요. 다른 학교는 또 있다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도 사실 있어요. 그것을 점점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잘 되신 선생님께서 이런 저희 돌봄 교실의 체계화를 좀 많이 잡는데 힘써주고 계시니까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질문 고정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좀 이런 점은 좀 잘 될 쌤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거나 선생님이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질문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뭐 하고 싶은 말은 없지만 또 이런 기회로 이렇게 또 촬영도 하게 되어서 아주 큰 영광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두둥실 선생님께 간단하게 대본을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제 마지막 질문은 대본에 없던 질문이어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네. 이렇게 오늘 참여해 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채널에서 다양한 소통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하나 더 궁금한 거. 아, 네. 아니, 첫 번째라서 나중에 다시 제가 영상 편집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출연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네. 출연의 기회를 첫 번째 게스트 선생님이시니까 제가 꼭 다시 제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둥실 선생님을 모셔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에게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많은 선생님들과 소통을 더욱 많이 해서 전국에 계신 우리 돌봄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길 바라봅니다. 자, 선생님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선생님, 시간 의외로 많이 났네?